안녕하세요. 탐험가의 서재 하청아입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 보면서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그냥 말만 하면 뚝딱 만들어지고 그 안을 막 탐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탐험할 주제는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지니3인데요. 텍스트 몇 줄만으로 플레이 가능한 게임 세계를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미래기술연구소의 조기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용입니다. 오늘 이 지니3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걸 그냥 동영상 생성 AI로 보면 안 됩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이건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물리법칙이나 월인과 결과 같은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시뮬레이션하는 일종의 월드 모델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구글이 공개한 데모 영상을 바탕으로 한 4가지 정도의 핵심 주제를 통해 지니3의 진짜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드 모델이라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가상세계가 진짜처럼 느껴지려면 물이나 불, 바람 같은 자연현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니3는 이런 현실 세계의 법칙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지니3가 유체역학이나 광학 같은 걸 계산해서 구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냥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세상을 학습한 거죠. 직관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 그 서핑 영상 한번 보시죠. 거대한 파도가 터널처럼 말리는 그 할로우 배럴 안을 서핑보드가 휙 지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그 직후에 갑자기 갈매기 떼가 화면 바로 앞을 가리면서 날아가죠. 아, 맞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졌어요. 바로 그 시야 차폐, 그러니까 오클루전이 핵심입니다. 이건 AI가 저 파도를 그냥 2D 그림이 아니라 텅 빈 내부 공간이 있는 3차원 입체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갈매기라는 별개의 객체가 그 입체 공간 안을 움직이면서 내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개념까지 구현한 겁니다. 세상을 입체로 보기 시작한 거죠. 아, 입체로 이해한다? 그 말씀이 확 와닿네요. 그러면 그 폭포 위를 나는 종이 비행기 영상도 비슷한 맥락이겠군요. 그냥 쓱 날아가는 게 아니라 폭포 주변 바람 때문에 막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날카롭게 회전하더라고요. 진짜 공기 저항을 느끼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거기에는 공기역학에 대한 정말 직관적인 이해가 담겨 있어요. 누가 방정식을 알려준 게 아니라 수많은 영상을 보면서 가벼운 종이는 저런 거센 기류 속에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스스로 체득한 거죠. 물리 엔진도 없이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물리 법칙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몸으로 배우고 있는 단계에 가까워요. 흥미롭네요. 물리 법칙뿐만 아니라 빛이나 재질 같은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마존 사원 영상에서는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막 비치는 효과가 정말 사실적이었고요. 프롬프트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라고 넣으니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돌들이 아슬아슬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빛을 렌더링하는 능력하고 프롬프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빛, 그 데플링 효과처럼 복잡한 광학 현상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동시에 불안정하다는 그 추상적인 단어를 위태롭게 쌓인 돌의 질감이라는 시각 정보로 정확하게 바꿔낸 거죠. 그렇군요. 심지어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그 옛날 카메라 렌즈의 특성까지도 물리세계의 일부로 보는 것 같았어요. 세피아톤 독수리 영상에서는 옛날 필름 특유의 노이즈나 색감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죠. 지니3는 세상을 그냥 사진처럼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근본 규칙들, 그러니까 물리, 공간, 빛, 재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세계를 아예 재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와, 재창조라.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규칙을 잘 이해했다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상호작용도 가능할까요? 아무리 현실적이어도 내가 아무런 영향을 못 주면 그냥 영화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눈 덮인 산을 오르는 등반가 영상에서 약간 가능성을 본 것 같은데요.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푹푹 꺼지면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걸 보고 아, 저건 그냥 그림이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 영상의 핵심은 지형 변형, 즉 디포메이션입니다.
기존 가상세계에서 눈은 그냥 하얀색 바닥 이미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니3는 눈을 밟으면 형태가 변하는 수많은 입자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입자로요? 네. 내 행동이 세상에 실시간으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드디어 세상과 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시작한 겁니다. 상호작용의 또 다른 핵심은 반응 속도일 텐데요. 그 시바견 영상 보면 조작하는 대로 거의 지연 시간 없이 바로바로 움직이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세계를 만들면서 어떻게 이런 반응성이 가능한 거죠? 그게 바로 월드 모델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 세계는 미리 만들어진 게 아니라 초당 20에서 24프레임으로 계속 새로 생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용자 조작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반영해서 다음 장면을 그려내는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엄청난 연산이 필요한데 이걸 해냈다는 건 앞으로 실시간 게임 같은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의미하죠. 실시간 생성이라는 개념을 제일 잘 보여준 건 역시 그 손전등 양상이었어요. 어두컴컴한 숲에서 손전등을 비추는 곳만 싹 밝아지는데 그 빛 속에 숨어있던 여우들이 드러나는 장면은 진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건 동적 조명 기술의 정수입니다. 사용자가 손전등을 어디로 비출지 AI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는 위치, 각도에 따라 그림자와 반사를 매 순간 새로 계산해서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매 순간 새로 그린다. 네. 이것이야말로 지니3가 만든 세계가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거대한 자연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미시세계에서도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점토 정원을 걷는 무당벌레 영상에서는 걸을 때마다 점토 바닥이 미세하게 눌리는 디테일이 있었고 양모 페트 디오라마를 기어가는 달팽이도 그 재질감이 정말 잘 살아 있었어요. 맞습니다. 거시세계의 보편적인 물리법칙부터 미시세계의 독특한 재질과 상호작용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세계를 일관된 규칙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현실에 이렇게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다면 과연 현실에 없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지니3를 단순한 시뮬레이터를 넘어서 창작 도구로 만드는 핵심인 것 같아요. 클레이메이션 스타일의 도서관 영상이 딱 그랬죠. 모든 게 점토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검은 점토 고양이가 벽이나 책상에 부딪히면 더 못 가고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놀랐어요. 보통 이런 AI 영상들은 막 물체를 통과하는 오류가 생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습니다. 지니3는 세상의 겉모습하고 물리법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분리해서요? 네. 그래픽 스타일은 만화 같지만 벽은 단단해서 통과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물리규칙은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벽을 뚫고 가는 식의 글리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가 어떤 상상의 세계를 만들든 기본적인 몰입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물리법칙은 그대로 두고 질감만 바꾼다는 개념이군요. 수채화 그림 속을 달리는 풍선토끼 영상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배경은 수채화 물감이 번지는 것처럼 몽환적인데 토끼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발이 정확하게 땅에 닿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 AI 영상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캐릭터 발이 땅에서 살짝 떠 있거나 스케이트 타듯 미끄러지는 스케이팅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니3는 접지력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을 포착해내죠. 어떤 스타일의 세계를 만들든 그 안에 캐릭터는 중력의 법칙을 따른다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양한 탈 것을 조종하는 영상들도 재미있었어요. 얼음 도시를 달리는 스노모빌이나 외계 행성의 먼지를 일으키는 로드스터,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요. 특히 그 폐허를 탐험하는 RC카 영상에서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니까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툭 켜지더라고요. 제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요. 그게 바로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나눠서 지능의 영역으로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입니다. 일종의 자동 센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가 주변이 어두워졌네? 라이트를 켜야겠다. 이렇게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겁니다. 와, 판단을 한다고요? 네, 이건 사용자의 명령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는 걸 넘어서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에이전트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모든 상호작용과 변화를
이 세계는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부순 벽이 뒤돌아봤는데 그대로 복구되어 있으면 그건 진짜 세계가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 파란 공 영상에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월드 모델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거든요. 그 페인트 자국 남기는 영상 말씀이시죠? 네, 바로 상태 유지와 일관성입니다. 공이 화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아까 칠했던 파란 페인트 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생성 AI는 프레임 단위로 그림만 그릴 뿐 이전 프레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 잊어버리는 일종의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거든요. 기억상실증을 앓는 AI,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하지만 지니3는 세상의 변화를 기억합니다. 아, 그러면 1인칭 시점으로 페인트 룰러로 벽을 칠하는 영상도 마찬가지였군요. 한쪽 벽을 칠하고 다른 곳을 둘러보다가 다시 돌아와도 칠해진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내 행동이 이 세상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바로 그 영구적인 흔적이 가상세계를 진짜처럼 느끼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니3는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 프레임의 상태를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프레임을 예측해서 생성하는 겁니다. 아, 덕분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시간이 흘러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억력과 일관성이 정말 극대화된 게 바로 마법의 포탈 영상 같았어요. 거리에서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사막이 나타나는데 문 밖의 도시랑 문 안의 사막이 동시에 한 화면에 보이더라고요. 이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동시에 기억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건 공간 중첩이라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환경을 가진 두 개의 세계를 끊김없이 매끄럽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건 지니3의 세계가 정해진 맵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확장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긴 거대 고릴라가 대저택을 탐험한다는 그 황당한 프롬프트도 완벽하게 구현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인간의 비논리적이고 복잡한 상상력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영상을 통해 확인한 지니3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현실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고 상상의 세계를 만들고 심지어 그 모든 걸 기억하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진짜 미래냐 아니면 마케팅이냐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계점도 명확히 짚어봐야 알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현재 지니3는 비유하자면 몇 분짜리 짧고 생생한 꿈과 같아요. 짧은 꿈이요? 네, 몇 가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력의 한계입니다. 한 1, 2분 정도의 짧은 상호작용은 완벽하게 기억하는데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있던 건물 색깔이 미세하게 바뀌거나 디테일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아직 장편 게임처럼 몇 시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뜻이죠. 가끔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버그 같은 것도 있겠죠. 네, 환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캐릭터가 하늘로 솟구치거나 벽을 통과하는 식의 버그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완벽하게 물리 법칙을 이해한 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로 근사치를 학습한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현재 해상도가 720p 수준으로 좀 제한적이고 여러 캐릭터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아직은 어려운 과제고요. 그렇군요. 아직은 짧은 꿈 단계라는 말씀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열어갈 미래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단순히 게임 만드는 데서 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구글이 이 기술로 진짜 노리는 건 게임 산업을 넘어선 훨씬 큰 그림일 겁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겪기 힘든 수만 가지 돌발 상황을 안전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자율주행차를 훈련시킬 수 있고요. 아, 훈련용으로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로봇 에이전트 시마와 연동해서 로봇에게 다양한 가상 환경을 학습시키는 로봇 훈련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라는 관점이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분야는 바로 몰입형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네. 우리가 책으로만 보던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를 직접 걸어보고 직접 가볼 수 없는 심해나 화성 표면을 내 방에서 안전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지식 습득의 패러다임이 읽고 암기하는 것에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텍스트가 현실이 되는 마법. 오늘 저희는 지니3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지식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창작을 가능성을 여는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짧은 꿈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여러분은 지니에게 가장 먼저 어떤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그 세상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어쩌면 그 상상 속에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휴가인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네요. 네, 저도 꼭 같이 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탐험가의 서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